스무딩이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, 왜냐면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도 사실은 스무딩이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어떠한 것이든 이런 형태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n by 1 n 디멘셔널 벡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그 오퍼레이터,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계산을 해서 얻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y1부터 이제 통계학에서는 hat은 이제 프리딕션이나 아니면 추정값을 나타내는 것 노테이션인데요. 그러면 뭐냐면 y1 첫 번째 이 y1의 예측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살인 사람의, 그죠? 나이가 20살인 사람의 키드니 펑션이 어떻게 되겠느냐? 뭐 오케이. 여기 보니까 뭐 대충 이거 같은데요. 그죠? 그러면 오케이. 뭐 2.3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. 왜냐하면 조금 그렇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유난히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 사람 자체가.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나이에 사람마다 달라요.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. 사람마다 그 헤테로지니티가 있다는 얘기죠.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.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 가지고 예측을 딱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고, 그리고 심지어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이가, 그죠? 여기 뭐 이제 78 이런 데 아예 없잖아요. 그럼 예측이 안 되는 거야. 그런 식의 어떤 순수하게 데이터만 사용하는 완전히 데이터만 사용하는 예측은 의미가 없고요. 통계학에서 이제 이걸 스무딩이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뭐냐면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. 전체 데이터를 써서 이거를,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쓰시면 이게 이제 매트릭스일 거 아닙니까? WY11, W1N, W21, W2N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. WN1, WNN 이렇게 되면 이 웨이트가, 그죠? 이 웨이트가 여기 이 매트릭스와 곱해져 가지고 첫 번째 되는데 이 웨이트 값이 다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.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 전체를 사용을 해서 20세 나이의 사람의 그 키드니 펑션을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스무딩이라는 개념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근데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은 오버 스무딩이죠, 그죠?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20살 나이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데 80살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, 상식적으로.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그러면 나는 데이터의 3분의 1만 쓰겠어. 그죠? 요것만 사용을 해서 3분의 1이 더 될 것 같은데 3분의 1만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의 3분의 1만 사용해서 나는 요거를 리니어를 하겠어요.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는 요 데이터 사용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또 밴드위스가 또 바뀌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윈도우가 계속 옮겨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리니어를 피팅을 하면 그게 이게 나와요. 그래서 보시면 흥미롭죠.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리니어긴 하지만 여기 어떤 플랫한 부분도 캐치를 해주고 약간 대신 또 이렇게 위글리스가 있죠. 뭐냐면 이게 스무딩이 좀 덜 돼가지고 이게 좀 키드니 펑션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true라고 보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true라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피팅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이런 현상은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고, 그죠?
예, 오버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너무 많이 이 자유도를 준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언더피팅이 대표적인 언더피팅 케이스가 되겠죠. 그래서 무슨 정확하게 그 어떤 모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스무딩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고요. 이 스무딩 레벨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의 그 사이에서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버스무스와, 그죠? 오버스무스는 언더피팅이죠. 그 다음에 언더스무스, 오버피팅. 오버스무스ing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, 오버스무스인 경우에는 베리언스는 줄어들고 바이어스가 올라갑니다. 거꾸로예요. 이거는 언더스무스인 경우, 그러니까 오버피팅인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늘어나고, 왜냐하면 오버피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데이터를 좀 덜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. 데이터를 덜 사용했기 때문에 베리어빌리티가 증가하는 거예요. 바이어스는 줄어들죠. 뭐 그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실제는 참값은 모르는 거예요, 사실. 참값은 모르는 것이지만 만약에 실제가 어떤 이렇게 됐다가 이런 어떤 스무드한 거라고 한다면,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요 차이가 바이어스가 되는 겁니다. 요 차이가 구조적인, 그러니까 이 로이스가 좀 더 구조 자체는 잘 캡처를 하죠.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실내 구간이 더 넓습니다. 그죠? 앞에 거보다 실내 구간이 더 넓어요. 더 넓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베리언스가 증가해요. 오버피팅을 해주면. 지금 이게 로이스고, 색깔을 좀 바꿔서 로이스고, 파란색이 안 좋은 방법인데, 이게 지금 리니어, 그죠? 리니어 리그레션이면 리그레션이잖아요.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분산은 더 작습니다. 하지만 바이어스의 위험이 있는 거죠. 네.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그젬플 1의 이 스토리입니다.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프랙션인데 파라미터,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스무딩 파라미터인 거죠. 그래서 이게 작으면 덜 사용하는 거예요, 데이터를. 윈도우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3분의 1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. 뭐 분산, 이 스탠다드 에러를 어떻게 계산했느냐, 그거는 부스트랩을 썼다 이 얘기인데, 부스트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스트랩 같은 것도 전형적인 그 컴퓨테이션의 덕을 본 그런 테크닉이죠. 굉장히 파워풀한데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그거는 상상하기도 힘든, 상상해야 했겠지만 구현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. 요거는 두 번째 이그젬플은 이제 결국 그 인퍼런스 측면에서, 통계학에서 인퍼런스라는 게 크게 별거 없어요. 인퍼런스라는 게 추정과 검증이거든요. 추정은 이스티메이션이라고 하고, 검정은 블랙이 아니라 하이포테시스 테스팅. 그러면 뭐 추정은
점추정도 있지만 포인트 이스티메이션도 있지만 인터벌 이스티메이션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검정 뭐 p-밸류 이런 얘기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검정 요 이그젬플은 좀 재밌습니다. 뭐냐면 루케미아 페이션트 72명의 루케미아가 백혈병인가요? 그래서 루케미아 환자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뭐 이거는 조금 47명은 acute ALL 이게 뭐 약한 정도인 것 같고요. 이게 worse 그러니까 좀 더 악성인 거죠. ALL과 AML이 있는 거예요. 두 종류의 환자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 진 검사를 한 거예요. 유전체 검사를 해가지고 7,128개의 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 피겨는 진 넘버 136번에만 해당되는 결과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47명이고 그죠? 이게 25명의 데이터 히스토리입니다. 그러면 이 경우 평균이 이렇고 그 이제 평균이 이제 뭐 이쯤 될 거 아닙니까? 여기 이쯤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이쯤 되겠죠. 그래서 통계를 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냐 그런 거는 이제 t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? t 테스트를 했더니 t 값이 3.01이 나왔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95% 그러니까 신뢰 구간 즉 이제 5%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에 대한 그죠? 그 관심 파라미터가 하나라면은 이 스토리가 맞는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. 뭐냐면 7,000개가 넘는 지인 중에서 어떤 지인들이 그 두 집단 그 루케미아와 연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.